5월 2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4일 경륜이 실시가 됩니다. 월요일 날 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요 경주는 독립대진 방식으로 경주가 진행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전 금요 경주는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금요 경주는 4일 경륜 이래서 독립대진 방식으로 토요 경주가 예선전이 펼쳐진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우스컵은 4대3의 맞대결,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도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비노조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라인 맞대결에서는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최정환, 주석진, 김태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요한도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관심 가지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최정환, 최민호, 류근철, 박성현, 김로운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빠른 시속으로 대로 이끌어 나갔었던 최정환 여유있게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 최근영, 고재준, 배규태, 윤진규, 노태경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환이 주도에 나갔고 끝까지 선두권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영하고 배규태가 저측 노려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율, 한타키, 김영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한율이 시속감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한타키는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현하고 문영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고현의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주도력 발휘해 나가면서 그대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정환, 주석진, 김태환 여기에 고유한까지 전반적인 컨디션 몸 상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이번 패석 4대3의 맞대결이죠. 손재우, 최정환, 김로운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패석이다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박윤아, 고재준, 하수영, 이주연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패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영이 힘을 쓰는 박윤아, 고병수, 이주연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주연, 하수영이 선행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시속감이 좋다면 박윤아가 고병수와 협권 펼쳐 나가면서 손재우 견제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이 힘을 쓰는 손재우가 막혀 나가고 김노은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최정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정환이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손재우가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손재우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손재우 보약 좀 다려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손재우라는 점에서 최정환 달고 쏴도 되고,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최정환이 힘을 쓰고 손재우가 몰고 가서 요즘 손재우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재우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배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정환이 힘을 썼는데 버텨내지 못하면 손재우가 넘어서면서 김로운까지도 불러들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로운도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마크로 가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성 김민수의 동생이죠. 김로운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손재우하고 김노은의 동반 입장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김노은을 직접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최정환을 타겟으로 혹은 최정환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써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마크는 김노은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손재우하고 최정환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하수영이 힘을 쓰고 박윤아하고 고병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최정환이 넘어서지 못하거나 손재우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요, 박윤아의 뒷자리 고병수가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은 가능하죠. 하수영이 힘을 쓰고 박윤아가 몰고 가게 된다면 고병수라든지 박윤아가 최정환과 손재우 몸싸움에서 밀어내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손재우가 고전하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고병수입니다. 박윤아하고 하수영 정도는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 삼복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손재하고 최정환이 단연독 보일 것 같습니다. 김론이 마크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노원이 빠질 가능성, 빠지게 된다면 박윤아가 쫓아가죠. 박윤아하고 고병수 묶어서도 삼복수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재호가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최정환과 협공 가능성이 경제 중심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확실하게 정윤혁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은 조금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하지만 저치기나 직선 투입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윤혁이 힘을 쓰면 이용이와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고유한이 힘을 쓰고 성정환에다가 김일규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정윤혁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지 못하면 이용이도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인혁이 힘을 쓰면 이용의 직선 투입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유한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패선 고유한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당이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 성정환보다는 낙차유 출전하고 성정환보다는 고유한이 성정환 달고 쏘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유한하고 성정환의 동반 입장 쪽, 성정환의 직선 취입은 글쎄요, 취입 나오긴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고유한도 내손 잡으면 시속감 엄청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유한하고 성정환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일규도 마크 됐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정환이 자리 잡고 고현하고 김일규가 자리 잡는, 김일규가 또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고현하고 김일규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동반관계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란 점에서 고현하고 성정환의 동반 입장입니다. 고현하고 김일규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고현을 상대로 정윤혁이 저치기 나서고 황인 이용희가 몰고 와서 직선 취입발을 살려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고현이 버텨내면 이용희가 힘겹게 고유한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용희하고 고유한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협공이라기보다는 알아서 이용희가 끊어먹고 고유한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전략은 동설팀이죠. 이용희하고 정인혁의 동반 입상, 이용희하고 고유한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종환이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고유한은 없습니다. 김종현이 이용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솔팀 궁합 좋은 주 선수입니다. 요즘 들어서 특성급 동솔팀 선수들 강자들은 다소 좀 고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수급 동솔팀 선수들은 상당히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인적인 힘을 쓰면 이용희가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3번 김태환이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태환이 힘을 씁니다. 김동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김태환도 선행감 괜찮아요. 김동훈이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김태환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이교가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김동원의 뒷자리를 이교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원이 이교와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죠. 철저하게 팀후배 김태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취입 가능성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부산 선발급 1라운드 청평팀 상당히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정하고 최대영 청평팀 완승 주대로까지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게 견주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최대용 자체가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청평팀 완승에서 최대용이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솔팀 7라운드도 그렇고 8라운드도 그렇고 전법적으로 궁합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직전 부산 1라운드 청평팀보다는 동솔팀 완승 확실하게 승부 역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동훈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상
차선책 생각하게 된다면 김동원하고 이기호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태환이 힘을 쓰고 김동훈이 쫓아 나서는 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문영인이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이기호가 끌어내서 김동훈을 좀 견제 나서게 된다면 김태환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문영인 쫓아 들어가거나 김태환의 뒷자리를 이기호가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태환이 쉽게 몸싸움 밀려날 정도로 약한 선수는 아닙니다. 몰고 와서 취입은 가능한 만큼 동수월태 완승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교가 후미권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영석도 뭐 낙차 유출전이긴 합니다만 빨래줄 경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크되면 3차권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콥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에서 윤여범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대 세력들 권정국, 박성호, 전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종인도 만만치가 않네요. 최민호와 협공 펼쳐 나가고 낙차후 출전이긴 합니다만 윤진규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코 윤여범이 연대 세력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윤여범하고 전준영, 최근 들어서 전준영이 마크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윤여범이 전준영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진규가 힘을 쓰고 고정인의 최민호가 경주 주도권 나가게 된다면 윤여범은 넘어서야 되죠. 설령 전준영이 달린다 하더라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 끌어내서 받아가기도 힘든 최근의 몸 상태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준영보다는 아무래도 윤여범 입장에서는 독자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여범, 윤진규가 버텨내거나 고정인이 버텨낸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윤여범이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윤진규가 힘을 쓰면 고종인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종인의 뒷자리는 최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진규가 낙차 후 출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윤여범이 화력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고 본인이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윤준규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윤여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고종인하고 윤진규, 고종인하고 최민호 동반 입성 먼저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윤여범이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고종인은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윤여범이 힘을 쓰면 고종인이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박성호가 윤여범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윤여범하고 고종인입니다. 윤여범하고 박성호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여범이 상당히 좀 작전 펼쳐 나가기가 어중간합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고종인하고 윤여범, 윤진규, 고종인하고 최민호를 중심으로 하는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여범이 완승을 거둘지 고종인이 완승을 거둘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종인의 선전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상당히 좀 구경주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박준성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회차 상당히 좀 어렵게 경주 풀어 나갔었던 박준성, 1호 경주 또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준성이 과연 이승철 견제 나가면서 노태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도 2주 전 부상 후 출전했습니다. 쫓아를 가지 못했어요. 박준성이 노태경을 달린다 하더라도 이승철이 노태경을 밀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준성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불안감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태경보다는 이승철이 후미권에서 공략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승철의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복승 중심으로 하는 박준성과 이승철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준성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거나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노태경이 마크한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크되면 박준성, 이승철 견제 가능한 만큼 박준성과 노태경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박준성하고 이승철 직선에서 이승철의 취입도 가능한 만큼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승철 입장에서는 황영근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윤승규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
환경을 활에 나가면서 윤승규라든지 최성국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 직전차처럼 또다시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승철하고 최성국의 동반 입상, 이승철하고 최성국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승철하고 윤승규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인 만큼 이승철하고 최성국입니다. 이승철하고 윤승규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이승철하고 최성국입니다. 이승철하고 윤승규의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박준성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 중심으로 하되 박준성하고 노태경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승철하고 최성국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상황에 따라서 윤승규도 완벽한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복심은 박준성하고 이승철의 맞대결입니다. 두 선수가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박준성과 이승철의 맞대결로 이승철의 최성국, 윤승규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완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입니다. 최동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백유태 선행 활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조될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백유태도 선발급에서 올라와서 상당히 좀 좋은 시속감 발에 나가고 있는 이뮤섭이 친구입니다. 이뮤섭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백유태 힘을 씁니다. 최동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유태 선행감이 괜찮다면 최동현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동현하고 배수철, 백유태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최동현의 뒷자리를 놓고 주석진하고 주윤욱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좀 살려 나갈 수 있는 주석진이 쫓아는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동현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백유태 선행감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최동현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동현하고 백유태의 동반 입상 쪽에 최동현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학철이 힘을 쓰고 전종원이 젖히고 주석진, 주윤혁 순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최동현이 백유태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속 백유태가 좋기 때문에 최동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20기입니다. 주석진하고 주윤욱이에요. 전종원이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직전의 차도 전종원 고전하다가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차피 최동현하고 배수규태가 빠져야지만 매당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주석진하고 주윤욱이죠. 주석진하고 전정원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백유태의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최동현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후미는 주석진이 마크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라운드입니다. 객관적인 기량은 공민이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이규백과 조성래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상 후 출전하고 있는 류근철 빠르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한율하고 최근영이 협곡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민우가 힘대결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영환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규백이 힘을 쓰고 공민우 조성래 순으로 혹은 공민우 조성래 이규백 수로 경기 흘러가게 된다면 공민우도 임영환 활약이 나가면서 3바퀴나 반바퀴 타임이 잡게 된다면 이규백이나 조성래 둘 중에 한 명 아무래도 마크력만큼은 조성래가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공민하고 조성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민하고 조성래 동반 입상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율도 상당히 좀 승부거래 상당히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직선 추입은 괜찮아요. 작년에도 선행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갔었던 김한율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김한율 견제가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국민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조성래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김한율 견제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조성래하고 국민하고 조성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공민호, 조성래, 이규백으로도 노조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요, 류근철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죠. 류근철이 선행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율하고 최근영이 홈비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공민호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규백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만큼 아무래도 국민호가 고전하게 된다면 김한율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근철도 선행감이 살아나게 된다면야 아무래도 김한율이 몰고 가서 류근철 활용에 나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한율하고 최근영입니다. 김한율하고 류근철은 공격적으로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이들 중심으로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민호하고 조성래 동반 입상이 유리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한율이 후미권 막해 나가서 쫓아 나서는 경주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도 좀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짜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쪽 라인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비노조서들이 상당히 좀 짜임새 있는 경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